그리고 이 동작을 할 때 한 가지 팁은 막대기를 이렇게 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팅 자세에서 막대기를 이렇게 부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잘 잡고 있으면 비교적 손목이 잘 고정된 자세에서 팔꿈치를 그리고 날개뼈를 앞쪽으로 잘 글라이딩 할 수 있습니다. 자, 초보 운동 강사 선생님들 위한 영상입니다. 고객님들 어깨 운동 지도할 때 어떠한 실수들을 많이 하죠. 고객님들께서 퍼포먼스가 잘 안 나올 때 자세는 날개뼈를 내측으로 이렇게 조인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나란히 하는 이러한 자세에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세가 왜 고객님들의 퍼포먼스를 잘 나오지 않게 하는 세팅 자세일까요? 어깨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팔뼈에서의 외회전 움직임과 그리고 굴곡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날개뼈에서는 전인과 상방회전 움직임이 이렇게 적절하게 잘 일어나야 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 고객님들의 자세가 과신전 날개뼈가 이렇게 조여져 있고 팔을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하게 된다면 이미 팔뼈 자체는 내회전 성향성으로 편향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외회전을 잘 만들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굴곡 움직임에도 많은 제한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깨 운동을 하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어깨로 움직이던 우리가 외회전 그리고 굴곡 움직임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이 날개뼈의 포지션을 잘 보십시오. 이 날개뼈가 우리 흉곽으로부터 잘 활주되고 글라이딩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팔뼈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때 날개뼈가 함께 같이 협응하면서 움직임을 보조해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어깨 움직임을 가져간다, 어깨 운동을 한다, 그럴 때 이미 날개뼈가 척추 내측으로부터 이렇게 꽉 타이트하게 잠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팔을 외회전을 하던 내가 굴곡을 하던 어깨 운동을 하던 일상생활에서의 어깨 움직임을 가져갈 때 이 날개뼈가 척추 내측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안쪽에 이렇게 꽉 잠겨 있게 되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뒤쪽이 타이트하게 잠겨져 있으면 이런 체형이죠. 이 날개뼈는 흉곽의 적절한 망곡을 타고 팔이 움직일 때 척추로부터 탈출을 해서 바깥쪽으로 돌림 운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자세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깨에서 외회전 그리고 굴곡 움직임을 가져갈 때에는 날개뼈가 적절하게 척추 내측으로부터 바깥쪽으로 탈출해서 함께 글라이딩 해 주어야 한다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등 뒤쪽 적절한 흉추의 후만이죠. 척추의 적절한 흉추 후만 중립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흉추 후만 이 중앙 영역이 좀 편안한 자세로 확장, 이완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앙, 등 뒤쪽 영역이 확장과 이완이 잘 돼 있으면 우리 팔뼈가 외회전 그리고 굴곡 움직임을 가져갈 때 이 날개뼈가 적절한 흉추의 망곡을 타고 함께 활주하면서 어깨 팔뼈 움직임을 더욱더 부드럽게 보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깨 움직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어깨 운동을 더 쉽게 지도할 수 있는 흉추의 뒤쪽 확장과 흉추 뒤쪽을 좀 편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날개뼈의 활주를 도울 수 있는 운동법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막대기 하나만 있으시면 되고요.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체중은 조금 뒤쪽으로 위치시켜서 골반과 갈비뼈가 너무 앞쪽으로 이렇게 열리지 않게 좀 뒤쪽으로 잘 잡아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프론트 렉 자세죠. 프론트 렉 자세로 이렇게 세팅해 줍니다. 그리고 양쪽 팔꿈치를 앞쪽 벽으로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길게 뻗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게 되면 등 뒤쪽이 확장됨을 느낄 수 있고요. 젠틀하게 호흡을 뱉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마시고
뱉고 이런 식으로 호흡을 5번에서 7번 정도 해주시고요. 자, 운동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팔에서의 외회전 움직임을 가져갔죠. 그리고 팔꿈치를 앞쪽으로 길게 프론트 렉 자세로 뻗었죠. 그러면 이 날개뼈는 상대적으로 앞쪽으로 전인 상방 회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 흉추는 비교적 중립 포지션으로 뒤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개뼈는 앞쪽 방향의 성향성, 흉추는 뒤쪽 방향의 성향성, 서로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방향성을 통해서 흉추 뒤쪽을 확장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체중을 약간 뒤꿈치에 두고 골반과 갈비뼈를 잘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앞쪽으로 길게 뻗습니다. 프론트 렉 자세죠. 그 상태에서 팔은 계속해서 외회전을 유지하고 있고요. 날개뼈는 전인 상방 회전을 유지하고 있고요. 등 뒤쪽은 비교적 후만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겠죠. 이 상태에서 호흡을 들여마시고 뱉어주고, 이 상태로 호흡을 들여마시고 뱉어주고, 이런 식으로 호흡을 5번에서 7번 정도 진행하시게 되면 팔을 외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극학은 이런 아이들이 자극이 느껴질 테고, 그리고 날개뼈는 전인 상방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정극은 날개뼈 주변 근육들이 조금 뻐근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등 뒤쪽은 좀 편안하게 이완되는 느낌, 공기가 차오르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이것들을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반복해 보시는 거죠. 천천히 팔꿈치 앞으로 터치한다 생각하고 프론트 렉 자세, 팔은 외회전, 그리고 날개뼈는 전인 상방 회전, 등은 약간 뒤쪽 상대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호흡 마시고 뱉어주고, 호흡 마시고 뱉어주고. 자, 이러한 것들이 잘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손씩 하셔도 됩니다. 세팅한 상태에서 오른쪽만 3초 유지, 오른쪽만 3초 유지, 그리고 반대쪽도 왼쪽만 3초 유지, 왼쪽만 3초 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보다는 이 왼쪽 움직임이 조금 더 제한이 있다고 느껴지고, 그럼 저는 왼쪽 위주로 이렇게 훈련을 하겠죠. 쭉, 다시 쭉,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극하근이라든지 정극은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뻐근하게 힘이 들어오는 것들을 잘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동작을 할 때 한 가지 팁은 막대기를 이렇게 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팅 자세에서 막대기를 이렇게 부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잘 잡고 있으면 비교적 손목이 잘 고정된 자세에서 팔꿈치를 그리고 날개뼈를 앞쪽으로 잘 글라이딩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신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양쪽을 세팅해 놓고 호흡을 하셔도 된다고 했고, 그리고 한쪽만 이렇게 드릴을 하셔도 된다고 강조드렸었죠. 언제나 이러한 동작을 할 때는 체중을 조금 뒤쪽으로 포지셔닝 시켜서 골반과 갈비뼈를 평행 라인을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체중을 너무 앞쪽으로 두게 되면 골반이랑 갈비뼈가 이렇게 너무 열려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드릴들을 우리가 2세트, 3세트 정도 했다고 하면 어깨를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굴곡 움직임도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외회전 움직임도 만들어 보시고요.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부드러운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우리 운동 강사들이 계속해서 고객님의 퍼포먼스를 좋게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어깨 운동은 누구나 이렇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바벨 운동도 누구나 이렇게 지도해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고객님이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 때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원인 때문에 그 자세가 나오지 않는지를 우리는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편적인 예로 오늘 같은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외회전 움직임 그리고 굴곡 움직임을 잘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 움직임의 전제 조건들이 뭐라고 그랬죠? 날개뼈가 척추 내측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흉추의 망곡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 팔뼈에서의 외회전 움직임과 굴곡 움직임이 부드럽게 잘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이러한 생체 역학적인 지식들과 그리고 관절들의 기능 해부학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잘 모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운동은 잘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고객님의 퍼포먼스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들을 객관화시키고 평가하고 그리고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보는 눈과 그리고 내가 가진 무기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제가 앞으로 자주자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쯤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외회전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굴곡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덤벨이나 바벨을 쥐고 바로 운동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고객님들이 아마 퍼포먼스가 엄청 잘 나오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운동을 지도할 때에 100마디 말보다 그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게끔 그 환경을 경험시켜주고 그리고 사전에 준비 운동으로서 잘 디자인된 운동들을 계속해서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덤벨이나 바벨을 당장 쥐어도 그런 퍼포먼스가 부상의 위험 없는 범위까지 무의식적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운동 강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드릴들을 2세트 3세트 했더니 그냥 대충 덤벨이나 바벨을 잡고 세팅해서 미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불편하거나 부담되지 않아요.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을 훨씬 더 부드럽게 운동됨을 스스로 느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맞는 적절한 준비 운동 동작들을 경험한 후에 이런 운동들을 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개운하게 근력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동들을 또 티칭을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짧게 몇 가지 팁들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레스 할 때는 귀랑 어깨가 너무 가까워지지 않게 슈러긴 형상이 일어나지 않게 휨을 한번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덤벨로 운동한다고 하면 귀랑 어깨를 멀리 유지하면서 밀어주세요라고 휨을 드리면 좋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나오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보통 무게를 쥐면 주먹으로 손에 쥔 무게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 손으로 위로 밀려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슈러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꿈치로 밀어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되겠죠. 그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물론 부드럽게 잘 될 테지만 이 상태에서 주먹으로 밀게 되면 이렇게 으쓱하는 동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팔꿈치로 밀게 되면 그나마 우리가 슈러깅 동작을 좀 통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첫 번째 슈러깅 동작을 막아야 하는데 귀랑 어깨는 좀 멀리 유지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덤벨이나 주먹으로 밀지 말고 팔꿈치로 젠틀하게 밀 수 있도록 지도를 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는 동작에서 허리나 갈비뼈가 이렇게 꺾이면서 TL 정션이라고 하죠. 요추나 등이 이렇게 과하게 꺾이는 동작을 우리가 또 조심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게중심 컨트롤이 중요한데요. 무게중심은 너무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밀게 되면 이렇게 등과 허리가 많이 꺾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무게중심을 조금 뒤쪽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골반이나 갈비뼈가 잘 잡힌 상태에서 팔꿈치로 미는 것들을 좀 선호하고요. 근데 이렇게 골반이나 갈비뼈가 잘 잡힌 상태에서 미는 동작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사전에 그러한 동작들을 잘 만들어주면서 여기까지 점진해서 오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 지점에서 살짝 꺾이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하면서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가 미는 동작들은 고객님들께서 아주 편안하게 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미는 동작들은 팔꿈치로 밀면서 아주 부드럽게 잘 나오실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내리는 동작만 지도해 드리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내릴 때는 간단합니다. 내릴 때 그냥 중력에 맡겨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툭 내려놓지 마시고요. 우리가 마치
턱걸이를 하듯이 그리고 랩풀 다운을 하듯이 당기는 모션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기는 모션 없이 내려놓을 때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내려놓죠. 이렇게. 그러나 당기는 모션을 위에서부터 내려놓으면 어깨가 하강하면서 잡히는 것들이 관찰되실 텐데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고중량을 다룰수록 내가 그냥 내려놓을 때는 뭔가 어깨가 세팅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 테고, 그리고 당기는 느낌으로 내려놓으면 이미 날개뼈 주변 근육들과 뭔가 날개뼈, 어깨가 잡히면서 안정적인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오늘 고객님의 어깨 운동을 지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깨 운동을 분석해 봤더니 어떤 움직임이 나옵니까? 팔뼈에서 외회전, 굴곡 움직임이 나오고 날개뼈에서 전인, 상방회전, 후방경사 이런 움직임이 나오죠. 이러한 움직임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이 날개뼈가, 이 팔뼈가 적절하게 움직일 때에 척추의 망곡으로부터 잘 탈출, 바깥으로 잘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흉추 뒤쪽 이 미들 영역, 중앙 영역이 잘 편안하게 이완되고 확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등의 이 중앙 영역의 확장은 날개뼈를 잘 활주시키고 팔뼈에서의 외회전과 굴곡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전제 조건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죠? 간단하게 우리가 프론트 렉 자세에서 목이 중심 뒤쪽으로 두고 팔꿈치 앞으로 뻗어서 숨쉬기를 했고, 또 한 팔씩도 해봤죠. 이렇게 2세트에서 3세트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어깨를 평가해 봤었고 훨씬 부드럽게 잘 움직였었죠. 그리고 덤벨이나 바벨을 쥐고 대충 밀면 굉장히 이전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와 부드러운 어깨 관절의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는 스킬들은 티칭을 해드려야 되니, 밀 때는 슈러깅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조금 뒤쪽에 두고 골반과 갈비뼈를 잘 잡아둔 상태에서 그대로 손 끝으로 미는 게 아닌 팔꿈치로 밀면서 귀랑 어깨를 멀리 유지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는 그냥 툭 내리는 게 아니라 뭔가 당기는 느낌으로 날개뼈에 안정적인 감속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동은 누구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누구나 쉽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운동을 지도할 때 분명히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고객들의 불편함들이나 아니면 내가 예상했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원인인지를 평가하고 중재하기 위해서 우리 운동 강사들은 정말 깊이 그리고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운동을 하던 그 움직임이 비교적 편안한 상태에서 좋은 퍼포먼스로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해야 되는 작업들이 꽤나 디테일하고 복잡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준비 운동들을 잘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런 복잡하고 디테일한 과정들을 레슨 시간 안에 잘 포장해서 고객님들께 이렇게 적용한 뒤에 고객님들이 운동이 조금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나올 수 있다면 그 준비 운동들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교육들을 배우고 있고 많은 분들께 배우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가진 지식들과 그리고 제가 고민했던 시간들, 그리고 어떠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존재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평가들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준비 운동들을 디자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아낌없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